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입니다.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화두,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드뱅크 정책, 일명 빚탕감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못 갚은 빚을 탕감한다. 즉, 빚을 없던 것으로 해준다. 이런 말만 들으면 솔깃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찬반이 크게 갈리고 경제사회 전반에 복잡한 파급 효과를 미치는 제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정책이 등장한 배경부터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계획, 찬반 논리, 과거와 해외의 유사 사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지금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빚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정부와 금융권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워줬습니다. 당시에는 긴급한 처방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빚이 계속 쌓이게 됐습니다.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경기가 살아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손님은 줄고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와 임대료는 버겁습니다. 그 사이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실제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게다가 오는 9월에는 코로나 당시 유예해줬던 약 50조 원 규모의 대출 만기가 몰려옵니다. 만약 여기서 대규모 부실이 터지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바로 이 지점을 주목했습니다. 빚을 그냥 두면 금융사 부실로 번지고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미리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배드뱅크를 꺼내든 것입니다. 배드뱅크는 이름 그대로 나쁜 은행입니다. 좋은 은행, 즉 일반 은행이 정상적인 금융 활동을 하는 동안 배드뱅크는 은행이 가진 부실 채권, 다시 말해 갚지 못하는 빚만을 모아 정리합니다. 이 개념은 1988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과 유럽은 부실, 부동산 담보대출을 정리하기 위해 배드뱅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배드뱅크가 채무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금융사에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헐값에 사들여서 정리하거나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즉, 개인을 직접 구제하기보다 금융사의 장부를 정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게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국의 배드뱅크는 조금 다릅니다. 개인의 오래된 소액 연체 채무를 정부와 캠코가 직접 사들여 정리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해외 사례와 구분되는 한국형 배드뱅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정부가 밝힌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상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개인 채무, 원금 5천만 원 이하인 약 113만 명이 16조 4천억에 달하는 부실 채권을 정부와 금융사가 절반씩 부담하는 약 8천억 원의 예산이며 시행 주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캠코가 됩니다. 단 도박, 유흥, 투자성 빚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은 제외 대상입니다. 상환 방식은 신청제가 아니라 정부가 선제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방식이며 지난 8월 말에는 캠코가 설명회를 열고 올해 10월부터 채권 매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배드뱅크 정책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정책입니다. 찬성하는 의견은 첫째, 재기의 기회를 제공해주며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렵기에 이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사회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금융 안정입니다. 이미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장부에서 정리하면 금융사의 건전성이 올라가고 새로운 대출과 투자가 가능해져 경제가 선순환을 이룰 수 있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재정 집행입니다. 16조 원이 넘는 빚을 정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8천억 원 정도라는 점은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본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도 빚을 끝까지 갚은 사람은 손해보고 못 갚은 사람은 혜택을 본다는 불공정성 논란이 있습니다.
둘째, 도덕적 해이 우려입니다. 어차피 안 갚아도 언젠가 정부가 정리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정과 기업 부담입니다. 국민 세금과 금융사 자금이 개인의 비탄감에 쓰이는 게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입니다. 배드뱅크의 찬반 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극단적인 찬반보다 조건부 시행을 원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54.9%, 아예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30.4%, 전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7.2%입니다. 즉, 조건을 엄격히 해서 이자만 줄여주거나 평생 한 번만 기회를 주는 식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한국 정부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빚을 탕감한 경험이 있습니다. 7, 80년대에는 농어촌 부채 경감 정책이 있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기업들의 부실 채권을 대규모로 정리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소액 채무자 지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즉, 이번 정책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개인 채무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배드뱅크라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해외에서도 배드뱅크는 주로 활용됐지만 대부분은 기업 대상이었습니다. 예컨대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공적자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유럽 역시 대형 은행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는데 배드뱅크를 썼습니다. 반면 개인의 오래된 소액 채무를 국가가 직접 정리해주는 사례는 드뭅니다. 따라서 한국형 배드뱅크는 국제적으로도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남은 건 실행입니다.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채권 매입이 시작되면 실제 효과와 부작용이 드러날 것입니다. 정책이 의도대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안전망이 될지 아니면 도덕적 해이와 형평성 논란으로 사회적 갈등을 키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차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이 다시는 과도한 빚에 빠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진 중인 배드뱅크 정책을 깊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책이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형평성과 재정 부담 문제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마지막으로 배드뱅크 정책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분들은 금융위원회 대표 상담번호 02-2100-1114번 또는 캠코 고객센터 1588-357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지는 아는 만큼 삶은 누리는 만큼 복지하세요.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